안녕하세요. 운이 오는 집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내 사주 내가 보기 첫 번째 시간 간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 사주를 내가 보려면 만세력 어플에 본인 생년월일을 먼저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8글자가 나올 거고 이 자리가 내 자리이자 일간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어떤 글자가 오냐에 따라서 본인의 타고난 성품, 즉 천성의 기틀이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본인 자리가 간목이신 분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은 큰 나무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큰 나무를 타고나신 분들은 가지를 잘라도 자라나는 나무의 성질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고나길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타고 태어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남에게 주는 거에 인색하지 않고 친화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폭넓은 분들이 많습니다. 간목인 분들은 큰 나무가 휘어지지 않듯이 뻣뻣한 분들이 많고 실제로 인간관계에서도 윗사람에게 굽히거나 아부 떠는 거 이런 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간목인 분들은 직장인이라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천간 중에 하나입니다. 큰 나무라서 실제로 간목을 타고나신 분들은 뼈대가 굵고 큰 분들이 많고 시원시원한 성격도 가지고 있어 리더로서 제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큰 나무는 기본 고집과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컨트롤이 안 된다면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본인 하는 일에 손해를 볼 수도 있으나 간목은 긍정의 힘, 밝고 푸르른 나무의 힘으로 결국에는 인생이 좋게 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주 구성에 금이 없다면 규칙적인 생활이 안 맞고 얽매이는 걸 싫어하거나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수가 많다면 수다부목되어서 정처 없이 떠돌 수 있고 토가 없으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 인생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밖에도 사주 구성에 따라 이 큰 나무가 뿌리를 잘 내려서 열매라는 결실을 맺어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큰 나무가 잎도 못 피우고 심지어 물에 떠내려가는 형국이 되기도 하니 본인 사주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천간입니다. 궁금하신 게 있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운이 오는 집이었습니다. 오늘은 본인 자리가 을목이신 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은 작은 나무 또는 꽃으로 비유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을목을 타고나신 분들은 간목과 달리 융통성이 있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비가 와도 흔들리니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을목이신 분들은 가정 환경 그리고 커가면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어디에 사냐에 따라 인생이 천지 차이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 해외를 나갔을 때 인생이 확 바뀌거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글자가 을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을목도 나무를 뜻하니 기본적으로 친화력이 좋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인드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을목이신 분들은 작은 나무, 여리여리한 꽃처럼 외형적으로는 약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생활력이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외유내강을 뜻하는 글자라고 봐도 됩니다. 을목을 타고나신 분들은 사주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을목을 생해주는 물이 사주에 하나도 없는 경우 굉장히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대운으로 온다고 하여도 안 들어올 때 굉장히 힘들어지니 그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 건너 해외에서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사주 구성에 불을 뜻하는 글자가 하나도 없으면 본인 성장 자체가 나에게 잘 맞는 방향성대로 자라지 못할 확률이 높고 반대로 불이 많아버리면 한평생 남들을 위한 인생만 살다가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을목을 타고나신 분들은 가장 무난한 건 오행이 다 있는 게 가장 좋고요. 조우에도 민감하니
한여름, 한겨울보다는 봄, 가을에 태어난 분들이 스타트 지점이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을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실제 살아가는 환경만 잘 갖춰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하면 어느새 나도 덩달아 성공한 삶을 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 을목인 분들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 내 인생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셔서 어떠한 선택이든 신중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이오는 집이었습니다. 오늘은 본인 자리가 병화이신 분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는 불인데 불 중에서도 큰 불, 태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열을 나타내는 정화와 달리 빛을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병화를 타고나면 성격이 급하고 솔직한 성격이 되며 남에게 보여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본인 스스로를 잘 꾸밀 줄 압니다. 또한 변덕도 기본적으로 있고 기분파이다 보니 인내심을 반드시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병화일간들은 얼굴에 감정이 다 드러나다 보니 표정 관리를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병화일간이신 분들은 더운 여름 빼고는 다 필요한 기운이다 보니 어느 계절에 태어나도 기본적으로 조건이 갖춰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인생도 평균 이상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출산택일에서도 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병화일주가 괜찮은 사주일 확률이 높습니다. 병화일간은 사주 구성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글자가 나무입니다. 나무가 하나도 없다면 빠르게 성공하는 지름길을 가지 못하고 돌아서 가는 길을 택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나무가 너무 많다면 길이 너무 많아 오히려 빛 좋은 개살구가 되기 십상입니다. 또한 병화일간이 임수가 붙어 있다면 강휘상형이라 해서 본인이 더욱 빛이 날 수 있는 조건이자 내 존재감이 더 사회에 각인이 되는 열쇠이니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기운이라고 보면 됩니다. 병화일간 분들은 밝고 명랑하고 솔직하고 단순한 분들이니 천진난만한 아이라고 봐도 되는 기운이라 아이처럼 순수하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남들 사는 정도는 살 것이고 노력이 가해진다면 가볍게 중상의 격으로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으니 어느 정도 노력하시면서 인생을 아이처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이오는 집이었습니다. 오늘은 본인 자리가 정화이신 분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모닥불이고 빛을 나타내는 병화와 달리 열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열이 필요한 계절인 겨울에 태어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화일간이 겨울에 태어난다면 이 인생을 쓰임새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의미로는 사명감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모닥불을 타고나신 분들은 성격이 급하고 변덕이 있으며 확 타올랐다가 확 식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힘이다 보니 감정이 겉으로 다 드러나고 솔직하며 뒤끝이 없는 깔끔한 성격입니다. 음흉함과 거리가 가장 먼 일간이기도 합니다. 정화를 타고나신 분들은 사주 구성이 땔감이 될 수 있는 간목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간목은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와주는 기운이자 내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이 나무가 없는 분들은 자수성가처럼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분들이 됩니다. 또한 정화일간인 분들이 사주에 금과 수가 많다면 본인의 힘이 약해지니 사회적으로 성취하기 어렵고 건강을 조심해야 하는 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화일간인 분이 본인 자리 옆에 병화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겨울태생이 아니고서야 본인의 기운을 뺏기게 되니 성취하기 어렵고 뭔가 매사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으며 좀 희생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봐도 됩니다. 정화일간을 타고나신 분들은 등산이나 캠핑같이 산을 가까이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개운법에 포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이오는 집이었습니다. 오늘은 본인 자리가 무토이신 분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큰 땅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크기는 크지만 삭막한 땅이라 이 땅을 어떻게 비옥하게 만드냐에 따라 성공이 갈린다고 보면 됩니다. 무토를 타고나신 분들은 어디에 치우치거나 누구 편을 드는 걸 안 좋아하고 중립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가장 무난한 분들입니다. 또한 진보보다는 보수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아서 나이 들면 고지식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무토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포용력이 넓고 무토는 넓은 땅을 뜻하니 부동산 부자들도 많고 땅과 인연이 좋습니다. 무토이신 분들은 또한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땅이라 급격한 변화나 도전, 모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걸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무토를 가지신 분들은 사주에 가장 먼저 필요한 기운은 촉촉하고 비옥하게 만들어줄 물입니다. 그래서 무토일간이 물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재물복이 좋은 분들이고 물과 더불어 나무까지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 좋은 구조의 사주가 됩니다. 무토일간이 사주에 물이 없고 나무도 없는 분들은 많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대운에서 없는 기운이 보충될 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무토일간 분들은 넓은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 나무도 심고 바위도 놓고 근사한 땅을 만들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사주 구성에 수, 목, 금의 기운이 없어도 후천적으로 보충하시거나 대운에서 만나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운이 오는 집이었습니다. 오늘은 본인 자리가 기토이신 분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는 비옥하기 때문에 실리를 잘 챙기고 뭐를 심어도 잘 자라나는 땅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를 낳으면 잘 키워내며 동물, 식물을 잘 기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테두리가 정해져 있는 작은 토라서 내 사람, 내 가족을 잘 챙기는 특징이 있어 기토를 타고나신 분들은 대부분 가족적입니다. 그리고 기토일간을 타고나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기운이 나무의 기운입니다. 결국 기토의 역할이 나무를 얼마나 잘 키워내냐가 본인의 인생을 좌우한다 보면 됩니다. 기토일간이신데 나무가 사주 구성에 하나도 없는 분들은 인연법에 의해 오행이 나무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거나 나무인 자녀를 낳아서 그 나무를 키워내는 데 인생이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본인 사주 구성 안에 나무가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가 그 나무를 잘 키워 본인 인생을 사회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만약에 기토일간인 분들이 나무가 많다면 여성분의 경우 결혼운이 불리해지고 남성분의 경우 좋은 회사가 아닌 불만족스러운 회사를 이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토일간인 분들은 나무의 기운이 없거나 한계 있는 분들은 등산을 하시거나 집 옆에 산이나 공원 같은 녹지 옆에 사시면 개운법이 되고 반대로 나무의 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몸에 액세서리를 상시 착용하시는 게 개운법이 됩니다. 기토일간인 분들은 가장 평범하게 사는 분들이 많고 성공하고자 하는 분들은 변화를 많이 줘야 함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운이 오는 집이었습니다. 오늘은 본인 자리가 경금이신 분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은 바위처럼 큰 금속 덩어리라고 보면 됩니다. 경금일간인 분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의리가 있고 강단이 있으며 남에게 잘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이 있다고 봐도 되고요. 또한 인간 관계에서도 칼같이 자르는 면이 있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다 퍼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신, 뒤통수를 조심하셔야 하는 오행이기도 합니다. 경금을 타고나신 분들은 결국엔 인간관계가 폭이 좁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경금일간의 분들은 가장 필요한 기운이 당연히 불입니다.
세공되기 전에 금속 덩어리이기 때문에 불이 있어야 먼저 이 금속 덩어리를 녹일 수 있고 녹여야 다른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금일간인 분이 불이 없으면 사주 격이 낮아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호성세월 보내기 쉽습니다. 반대로 불이 너무 많으면 나를 극하니 그 또한 인생살이가 고달파지고 아예 녹아서 내가 없어지는 형국이니 본인 정체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불이 있으신 경금일간한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단단하게 담금질할 수 있는 물입니다. 금수쌍청을 이루기 위해서도 중요한 물은 경금일간한테는 두 번째로 중요한 기운입니다. 이 물이 있어야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본인 스스로가 단단해지는 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금일간의 분들은 극지 않은 복권과 같아 본인을 갈고 닦아서 멋진 물건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귀격의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사주에 불이 없으신 분들은 운동을 하는 게 개운법이고 물이 없으신 분들은 낚시, 수영 같은 물 관련 취미가 개운법입니다. 또한 경금일간이 주의해야 할 건 고집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과도한 고집은 본인에게 안 좋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이 오는 집이었습니다. 오늘은 본인 자리가 신금이신 분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간을 타고나신 분들은 세공된 날카로운 기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 예민할 수밖에 없고 이 예민한 기운이 입으로도 발현이 되니 말로 본의 아니게 상처 줄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금 자체가 세공된 금속, 즉 보석을 뜻하다 보니 신금일간의 분들은 피부가 하얗거나 피부가 좋은 분들이 많고 미남 미녀도 많은 일간 중에 하나입니다. 신금은 기본적으로 의리가 있고 계산적인 마인드가 깔려 있다 보니 기브 앤 테이크가 잘 되는 기운이어서 계속 얻어먹지도 않고 계속 사주지도 않습니다. 신금일간이 사주 구성에 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계산적인 마인드는 더욱 강해지고 타인이 볼 때 냉정해 보이거나 계산적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금일간인 분들은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게 되고 타인이 볼 때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게 됩니다. 신금은 날카로운 기운 덕에 기본적으로 눈치가 빠르고 처세술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점들이 사회생활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금은 세공된 보석이라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완성된 금속이다 보니 본인 사주 구성에 신금을 깨끗하게 씻어줄 큰 물인 임수와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해줄 태양인 병화가 있다면 귀격 사주이고 인생을 남들과는 다르게 즐기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명이 됩니다. 만약에 둘 중 하나만 있더라도 중간은 가니 참고하시고요. 임수와 병화 중에 우선순위는 당연하게 임수입니다. 먼저 물로 깨끗하게 씻어줘야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주에 임수와 병화가 없는데 다른 불과 물의 기운이 있다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니 사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만약에 신금일간이 사주에 토만 많고 물과 불의 기운이 하나도 없다면 토다매금되어 인생에서 본인에게 기회를 얻기가 어렵고 한평생 뜻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합격으로 보는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본인 사주가 이런 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개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이 오는 집이었습니다. 오늘은 본인 자리가 임수이신 분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큰 바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임수를 타고나신 분들은 바다와 같이 포용력이 넓고 깊이를 알 수 없듯이 타인이 속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할 때 많은 임수 자녀를 둔 어머님들이 내 자식이지만 속내를 알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오행이 불이라면 답답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임수일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묻지 않는 이상 먼저 말하는 경우가 없고 노래방 가서 마이크를 가장 먼저 잡고 노래를 한다면 그 사람은 100% 임수가 아닙니다. 제가 다 검증된 것만 말씀드리니 궁금하시면 친구들 또는 가족들이랑 노래방 갔을 때 확인을
해보세요. 또한 임수일간은 큰 바다처럼 평소에는 잔잔하다가 한 번 파도 치면 무섭듯이 화를 평소에 잘 안 내지만 한 번 꼭지가 돌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임수일간입니다. 임수일간 주변 분들 주의하시고요. 임수일간한테 가장 중요한 기운은 나무의 기운입니다. 나무가 있어야지만 본인의 무대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임수일간이 목의 기운이 없다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무대에 설 수 없습니다. 인생이 대박날 기회를 얻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기운은 불입니다. 불이 있어야지만 먹고 사는 재물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임수일간이 불이 없다면 재물의 인연이 약해 돈을 잘 모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나무와 불의 기운이 둘 다 있으면 식상생재가 되어 귀격입니다. 만약에 임수일간이 목의 기운만 있고 불의 기운이 없다면 기회를 얻어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으나 그만큼 새어나가기 때문에 결국엔 모으기가 어렵고, 반대로 불의 기운은 있는데 목의 기운이 없다면 재물복은 있으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스스로 성공하거나 이뤄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임수일간이 목화 기운이 하나도 없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운이 오는 집이었습니다. 오늘은 본인 자리가 개수이신 분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이슬비처럼 작은 물을 뜻합니다. 개수일간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적응력, 융화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주 구성에 물의 기운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능력치가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그 능력치가 높아지는 대신 얻을 수 있는 부작용은 정신적인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 중독, 도박, 마약 중독, 불면증, 공황장애, 망상 등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 중에 사주 구성이 물의 기운이 많아 음의 기운이 강한 분들이 많았던 건 이 물의 기운이 정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수일간을 타고나신 분들은 몸 쓰는 일보단 머리를 쓰는 일에 적합하다고 보면 됩니다. 개수일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운은 불의 기운입니다. 병화나 정화의 기운 중 하나가 있는 게 일단 살면서 돈 걱정을 할 일이 없습니다. 또한 병화와 정화가 아닌 사화나 오화를 가지신 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천간 불의 기운보다는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수일간이 물의 기운이 강하거나 금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불의 기운이 2개 있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기운은 토입니다. 개수일간은 토가 있어야 본인이 다른 길로 새서 뻘짓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개수일간이 토의 기운이 하나도 없다면 방황하게 되고 오히려 토의 기운이 많다면 내 갈 길을 토로 막아버리는 형국이니 어떤 노력을 해도 발전이 없고 대운을 그나마 만난다면 느리게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수일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 이끌어가는 힘이 약하니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으로 같이 가거나 누구 밑에 있는 게 상책입니다. 개수일간들의 개운법은 걷기, 뛰기, 등산하기입니다. 궁금한 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운이 오는 집이었습니다.